의학적으로 송가츠는 뇌 중심부에 위치한 내분비샘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행학 신비주의에서 영적인 형이상학적인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고대 여러 민족 문헌에서 이것은 제3의 눈으로 비밀 지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송가츠는 수면 각성 주기 일주기 리듬 조절과 호르몬 멜라토닌 생성 분비 역할을 담당하며 주로 밤에 분비가 높고 낮에는 햇빛 노출로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꿈꾸는 신경 전달 물질로도 알려집니다. 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외에도 멜라토닌 역할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 분비를 막고 탄수화물 신진대사를 향상시킵니다. 세포 신진대사를 강화하며 면역 기능을 높입니다. 특정 종양 세포가 커지지 않게 작용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며 죽상 동맥경화증을 예방합니다. 뇌 속 신경보호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꿈꾸는 상태인 렘 수면을 늘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도록 자극해 노화 방지 및 황산화 효과를 발휘하며 DNA 복구와 복제를 촉진합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화학식을 조금씩 변형하면 다양한 물질로 변화합니다. 환각 성분, 진정제, 황산화제, 동물의 겨울잠과 관련한 물질 등 멜라토닌이 조금씩 변형되어 우리 몸에 신비한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송가채, 송가선은 표면에는 미세한 선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뇌 척수액이 뇌실들을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관통할 때 이 털들을 건드리게 되면 이때 송가선이 크게 자극을 받습니다. 멜라토닌이 더 업그레이드된 매우 심오한 대사 물질로 뇌로 내뿜게 된답니다. 송가채의 특별한 기능 앞전 효과. 송가채 안에는 물과 방해석 결정들이 있습니다.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 뇌 척수액을 끌어올려서 방해석이 떠있는 송가채를 압박하면 전하를 띠면서 우리 몸이 하나의 자석처럼 전자기장을 만듭니다. 어떤 물질에 기계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전하가 생성되는 것을 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송가선은 칼슘, 탄소, 산소로 이루어진 방해석 결정체들을 갖고 있는데 그 결정체들이 구조 때문에 압전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하를 띈 송가체는 우리 몸에서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 의식의 수준을 끌어올리면 진동수 주파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송가선은 어떤 진동 신호 변환을 통해 정보를 받거나 보내며 그 정보를 마치 TV 안테나가 TV 스크린에 이미지를 띄워주는 것처럼 생물학적 조직 속에 의미 있는 이미지 형태로 해석해주는 결정체를 가진 초전도체라고 불리워집니다. 송가체, 송가선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송가선은 이미 체내에서 활성화되어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기능한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패턴 조절, 주말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 일정한 수면 일정을 유지하십시오. 청색광 노출 줄이기,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취침 전에 청색광을 방출하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노출을 제한합니다. 햇빛 노출, 낮 동안 특히 아침에 자연광에 노출시킵니다. 햇빛은 내부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멜라토닌을 생산을 지원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 마음 챙김과 명상을 연습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개선하며 수면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 수면 패턴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취침 시간에 과도한 카페인과 과식을 피하십시오. 다른 의사의 말에는 커피를 마셨는데도 잠이 잘 온다면 이미 부신 기능이 망가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스트레스 줄이기, 요가, 독서,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등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송가체와 불소, 송가체는 어렸을 때 발달하다가 나이가 들면 점차 석회화되면서 퇴화합니다. 인체가 불소를 흡입하면 송가체가 이를 스펀지같이 흡수하고 석회화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수돗물과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가 송가체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1955년 최초의 불소 치약 크레스트 불소는 송가체를 석회화시킨다. 송가체는 제3의 눈으로 알려져 있다. 불소는 환경보호기관에 의해 위험한 폐기물로 평가된 강한 독성 물질이다. 히틀러는 죄수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용소의 식수에 불소를 첨가했다. 불소는 쥐약 및 프로자캉 우울제과 같은 성분 빌 오스먼슨, 박사님 드라이브 빌 OSMUNSON, 불소화된 수돗물 8온스에는 같은 양의 불소가 들어있다. 독극물 통제센터를 부르는데 필요한 완두콩 크기의 양만큼 모든 불소 치약 뒷면에 권장 표기.
뇌의 송과선 송과체인 제3의 눈은 공기 중 화학물질, 물, 야채, 과일, 치약, 구강세정제, 탄산음료, 유전자 조작식품 GM50품 등에 의해 매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과 주파수 방해물질로 인해 우리 몸이 높은 상태의 건강과 의식으로 진화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난히 높은 혈관 형성과 혈액 뇌 장벽 외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송과체는 상당한 양의 칼슘과 불소를 축적할 수 있으며 가장 불소가 포화된 기관이 됩니다. 불소의 석회화와 축적은 모두 멜라토닌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언급들은 좀 더 전문가적인 의료인인 웹자료 90% 지사미안 의원 조원장 글입니다. 아래의 정보는 비터캔디 블로그 언급입니다. GMO 독푸드 불소, 몬산토와 알코아의 산업 폐기물에서 충치 예방제로 둔갑한 이유 1940년대 알루미늄 제조회사인 아메리카 알루미늄사 알코아와 제초제, 살충제, 비료 생산 회사인 몬산토는 알루미늄 합금과 아연 합금을 재련할 때 그리고 비료를 생산할 때 폐기물로 생성되는 불소 플루오린의 처리가 고민이었다. 또한 불소는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에도 중요하게 쓰였던 합성물질이다. 불소는 유리도 녹일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체내에 축적되어 치아를 검게 변색시켜 불소 침착증이라는 치아 반점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강한 부식력이 있어 치아뿐만 아니라 기계 등의 철을 녹슬게 한다. 수돗물의 99%가 공업용으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치아 부식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큰 피해를 주는 물질이다. 불소는 신경가스인 살인, 제초제, 쥐약, 마취제 등의 원료로 핵무기 제조 시 우라늄 농축에도 사용되었지만 이 정도의 소비만으로는 알루미늄 산업과 제초제 산업의 폐기물로 생성되는 전체 불소량을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화학회사는 치과협회에 재정 지원을 하고 불소의 적절한 용도를 연구하도록 의뢰한다. 문제는 그 당시 불소가 충치를 예방한다. 는 연구 결과들은 1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해 얻은 결과였고 또한 충치 예방과 관련한 부문만 진행한 연구였다. 최초의 불소화 정책은 15년의 기간을 둔 장기 연구로 진행됐다. 1945년에 불소화 정책을 받아들인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시와 비불소화 지역인 머스케건을 비교하여 불소가 실제로 치아 건강에 혜택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화학회사들은 오랜 기간을 기다릴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세계의 재건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철과 함께 알루미늄은 대표적 산업재로 생산량이 날로 증가했다. 알루미늄 공장마다 산업 폐기물인 불소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연구를 시작한 다음 해인 1946년 알루미늄 업계의 로비와 압력에 무너진 6개 도시가 불소화를 시작했고 1947년에는 87개 도시가 불소화를 도입했다. 그러나 글래스고우 병원의 쉐일라 깁슨이 불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버밍햄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불소가 면역 체계를 손상시켜 유아 사망률과 다운 증후군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70년대에 알버트 샤츠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의 불소화 정책이 유아 사망률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뉴욕 주 세인트 로렌스 대학의 화학 교수인 폴 코네트는 불소화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불소화 정책을 지지하는 연구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불소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 폐기물인 강독성 불소를 수돗물에 첨가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치과 의사들은 아직 유해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고하지만 이것은 마치 20층 건물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9층에서 창밖을 보는 사람이 좋아. 아직까지는 별일 없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실 합성물질이나 유해금속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무너뜨리고 질병을 유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20년 혹은 30년. 결국 화학회사는 많은 비용을 들여 강독성의 산업 폐기물인 불소를 처리해 오다가 오히려 치아 예방제로 비싸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조지 W. 푸시 대통령 당시의 재무장관이었던 폴 오닐은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의 회장이다. 그 후 많은 양심적인 학자들이 암 유발, 뇌신경 파괴, 생식 능력 저하,
치아 부식 등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화학회사들의 막강한 재정 지원을 받는 치과 의사들과 주류 언론에 의해 무시되고 불소의 사용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불소의 위험성이 은폐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불소가 함유된 치약에는 반드시 어린이가 실수로 치약을 삼키면 즉시 독극물센터로 연락하십시오. 라는 경고 문구를 적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연구에 의하면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한 적이 없는 밴쿠버의 충치 발생률은 30년 전부터 불소화를 추진해둔 토론토의 충치 발생률과 동일하다. 오히려 불소는 치아의 에나멜층을 이루는 수산화 인회석을 녹여 치아를 검게 만들고 뼈의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들어 뼈암, 골다공증 등을 일으킨다. 현재 불소는 미국의 62% 지역, 캐나다의 30% 지역, 우리나라와 영국의 10% 지역에서 수돗물에 강제로 투여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나라가 금지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불소 첨가제가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수돗물에 불소를 가장 많이 넣고 있는 미국도 불소 첨가를 서서히 줄이고 있다. 의사를 믿지 말아야 할 72가지 이유 중에서 허연해. 별첨. 미국은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한 시기가 1950년대라고 했습니다. 서방의 어둠의 세력들이 수돗물 불소를 첨가한 이유가 질병보다 인간의 송과선 송과체로 불리는 곳을 경화시켜 영으로부터 오는 영감과 직관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글로벌 리스트들이 지배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된 가짜뉴스와 드라마로 대중을 세뇌하고 마인드 컨트롤 심리 조작에 잘 속아 넘어가게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류는 바보 같은 원숭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연금술사들은 비위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사악한 인간들이 이 지식을 역이용하여 나쁜 곳에 쓰기 때문입니다. 송과체 수신기를 망가뜨려 인간이 인간다운 휴머니즘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동물원에 사육되는 동물들처럼 소수의 기득권 엘리트들이 대중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프로파간다에 속아 넘어가 미국 국민이 그들에게 선동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지배하는 것은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일중에 호모세이피언즈를 호모 STULTUM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인류를 동물학적 사다리의 맨 끝으로 말하자면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마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오. 오직 자본주의가 정점에 이른 시대에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진 인류가 존재해야만 모순시간 공산주의라는 예언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오. 그거 참 당신한테만 하는 얘긴데 이런 비위에 입회한 우리는 루비앙카의 정문 위에 적힌 선전 문구를 보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수가 없소. 아마도 우리처럼 마르크스 역시 저승에서 그에게 농락당한 인류를 향해 그의 턱수염 너머로 마음껏 비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오.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모순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기만하지만 그 폐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오. 마르크스는 애초부터 그 모순이 어떻게 생겨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며 결국은 모든 생산 활동이 공산주의 승리의 바로 전 단계인 무정부적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소. 그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오. 깨달음 디자이너 오직 짐승 야성화의 수준으로 추락한 우매한 인류만이 공산주의 즉 어둠 다크니스에 의해 속아 지배당합니다. 기만스럽고 탐욕스러운 어둠에 봉사하는 패권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부정적이고 암울한 디스토피아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 시대 대중은 짐승 수준의 지능도 의식도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빵과 타협하다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강제와 피방만이 그들의 목줄을 차게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 하면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인류의 수준입니다. 미국을 중점으로 광물, 석유에너지, 식량, 기술, 금융, 군사, 미디어, 사법 등 모든 것을 장악한 글로벌 기업들, 카자리안 마피아 카발들이 지구에서 어둠의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1세기 전 칼 마르크스와 레닌 공산주의는 인류를 도륙하고 증오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와 레닌이 볼세비키 혁명은 오로지 사회주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인류를 지배하고 살육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약탈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자비와 사랑과 행복이 있지만 칼 마르크스와 레닌, 스탈린의 사회주의는 순전히 인류를 도륙하고 학살하기 위한 악마적 종교 자체를 만든 것뿐입니다. 지도자는 공산주의 신이며 당은 교회와 같은 신전이고 공산주의 사상은 경전이며 인민은 악마교 신자이고 반동은 이단인 것입니다. 칼 마르크식 공산주의는 악마교입니다.